안녕하세요. 지금 AI가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 다들 느끼고 계시죠? 이번 50주차 동향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,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, 그 중심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1조 달러.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. 2029년 반도체 시장이 이 정도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런데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끄는 동력, 그 엔진이 딱 하나라는 겁니다. 바로 인공지능입니다. 이게 그냥 시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전문가들은 이걸 기가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산업의 체질, 그 DNA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고요? 바로 폭발적인 AI 인프라 수요가 이 시장의 모든 룰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 보기 위해서요. 먼저 AI 기가사이클이 대체 뭔지 큰 그림부터 그리고요. 그리고 나서 이 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, 또 기술 전쟁의 최전선은 어떤지, 그리고 지금 당장 발목을 잡고 있는 공급망 문제랑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대체 이 기가사이클이라는 게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.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. 바로 그것 때문에 컴퓨팅 칩, 메모리, 네트워킹,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돈을 버는 방식, 그 수익 공식 자체가 그냥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시장의 판돈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이건 단순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게 됐습니다. 말 그대로 국가 대항전, 거의 기술 전쟁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. 전 세계 정부들이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은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사활을 건 승부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있죠. 두 나라가 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꺼내든 카드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. 미국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첨단 기술의 수출을 꽉 막아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. 반면에 중국은 돈으로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판에 미국하고 중국 딱 두 나라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. 보시면 일본도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우리도 미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.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쟁 구도가 생각처럼 딱딱 나뉘지가 않아요. 어제는 우리 편이었는데 오늘은 경쟁자가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적이랑도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정말 복잡명호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거대한 글로벌 경쟁이 실제 칩을 만들어내는 공장, 그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? 여긴 정말 성공과 실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, 그리고 수율 몇 %에 갈리는 아주 치열한 기술 전쟁터입니다. 파운드리 추전선을 보면요. 역시나 TSMC, 삼성, 그리고 중국의 SMIC가 AI 칩 시장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각자 가진 무기도 다르고 약점도 뚜렷하죠. 그래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다 제각각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. 화웨이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EUV 장비도 없이 5나노급 칩을 만들고 있을까요?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그 엄청난 제약 속에서 기술적인 창의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. 그 비밀은 바로 DUV, 멀티 패터닝이라는 방법에 있습니다. 뭐랄까, 좀 영리하지만 엄청나게 고된 일종의 우회로 같은 거예요. 최신 장비가 없으니까 구형 장비를 가지고 도장을 여러 번 겹쳐 찍듯이 해서 미세 회로를 그리는 거죠. 아, 이렇게 제약이 있어도 혁신은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. 비용은 훨씬 많이 들고 불량률, 그러니까 수율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메모리 시장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AI 때문에 HBM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문제는 공급이 도저히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.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. 삼성전자 내부에서
이럴 거면 차라리 경쟁만 치열한 HBM 말고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 데이터 센터용 DDR5 생산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. 그만큼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죠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 막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지금 AI 혁명의 발목을 잡는 진짜 병목 현상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. 바로 패키징, 즉 칩을 포장하고 연결하는 그 후공정 분야입니다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. 지금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요. 2026년까지 TSMC가 가진 첨단 패키징 생산 라인의 절반 이상을 그냥 통째로 예약해버렸어요. 다른 AI 칩 회사들은요. 돈이 있어도 줄 설 자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이 코어OS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?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개의 강력한 칩들을 하나의 거대한 슈퍼칩처럼 아주 강력하게 묶어주는 뭐랄까 초강력 접착제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없으면 요즘 나오는 그 엄청난 AI 가속기들이 제 힘을 절반도 못 씁니다. 그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. 결론은 이겁니다. 이제 AI 시대의 패권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칩 공장을 가졌느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누가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을 손에 쥐느냐, 이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지금의 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. 이 엄청난 기가 사이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려면 반도체 업계가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기술의 벽들이 있거든요.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바로 전력 효율, 그러니까 같은 전기를 써도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성비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.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가 사이클이고 뭐고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어려움의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. 예를 들면 칩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액체 냉각까지 시뮬레이션 해야 하고요.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구멍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결함까지 찾아내야 합니다. 게다가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IP를 어떻게 지킬 거냐, 이런 문제들까지 정말 엔지니어링의 극한에 도전하는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. 특히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요즘 제로 트러스트라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름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. 파트너 회사라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접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검증해서 딱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거죠. 협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 경쟁과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반도체가 우리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버린 지금, 이 작은 실리콘 위에서 만들어질 미래 사회의 신뢰라는 가치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게 될까요?